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는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고용은 꺾였고 소비는 둔해졌고 심리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테슬라만은 전혀 다른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왜 이 종목만은 역행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테슬라가 지금 어떤 새로운 단계를 밟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11월 고용보고서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실업률은 4.6% 오르면서 노동시장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비도 살아나지 않았죠. 10월 수매 판매는 그대로 제자리, 예상치보다 낮은 숫자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점점 줄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전체에 퍼지는 공기는 한 단어, 불확실성으로 요약됩니다. FED가 바로 금리를 더 내릴 만큼 나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가 반등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애매한 지점. 이 회색 지대에서 S&P와 다우는 약세 흐름을 탔고 반도체 지수도 밀렸지만 이 와중에 나스닥만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테슬라 종가는 489달러로 장중에는 49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고점을 넘보는 사실상 신고가 랠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테슬라만 유독 강한다라는 질문이겠죠. 그 핵심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유럽 시장에서의 대규모 투자 시그널. 얼마 전 기사 표현 그대로 유럽을 향한 테슬라의 프로포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럽 각국과의 협력 기조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가장 믿고 있는 테슬라의 미래 목걸이,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그리고 이 로보택시가 오늘 대본의 중심축이 됩니다. 먼저 오늘 테슬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기사가 있습니다. 테슬라라티의 분석인데요. 월간은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의 성패를 단 한 가지 지표로 본다고 했습니다. 바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하느냐, 부실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타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넓은 지역에서 운영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오스틴에서 무인 모델 Y 테스트를 실제 도로에서 돌리고 있고 여기에 더해 애널리스트들이 언급한 5개 도시 휴스턴, 달라스, 마이애미, 피닉스, 라스베이거스 이곳들이 다음 확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데모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넘어갔다. 이게 월가의 해석입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전망은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2026년 로보택시 운용 규모 약 1000대, 2035년 장기 전망은 100만 대 이상으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담긴 전망의 성격입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로 전세계 승차 공유 시장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월가가 지금 바라보는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 전망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안전 감시자가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공개, 그 상태에서 안정성 지표가 실제로 개선되는가와 사이버캡의 양산 개시까지, 즉 이 세 가지가 현실이 되는 순간 지금의 실험은 하루아침에 전 세계 도시로 확대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는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드가 대형 EV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했다는 내용입니다. 포드는 무려 19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대형 전기차 라인업을 축소했고 새로운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형 EV 시장은 원래 전통 완성차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배터리, 소프트웨어, 에너지율, 주행 데이터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테슬라의 격차는 이미 너무 넓어졌습니다. 즉 경쟁자는 뒤로 물러나고 테슬라는 더 앞서가는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기 뉴스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의 권력 이동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왜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테슬라만은 계속 고점을 향해 가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혼란을 뚫고 올라가는 장기 성장 스토리로 테슬라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단순히 연말 랠리의 반짝 수혜가 아니라 2026년을 향한 새로운 장기 사이클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 산타 랠리의 가장 앞장서 있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